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용맥 찾는 거, 이제 수맥 찾는 거하고 지기탐지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공부가 다가 아니고, 앞으로 현장이나 또 본 강의 들어갈 때 또 구체적으로 또 강의합니다. 또 현장에서 하고, 그러니까 대강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용맥 탐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용맥을 찾아야 명당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기학을 제대로 공부하시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혈자리는 이제 눈으로 보고 타지니까. 그래서 이 산줄기가 내려올 때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우리가 보이는 산줄기가 있어요. 이렇게 쭉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산줄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이니까 우리가 금방 찾잖아요. 그러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쪽으로는 뭐예요? 여기 이제 그 산등성이고 산줄기가 꼭대기죠. 저쪽이나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지각이라 그래요. 지각. 지각과 요도에 대해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각. 지각이지만은 여기에도 나름대로 이 산줄기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혈 찾는 데에서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분맥처라 그랬어요. 분맥처. 분맥. 그러니까 우리 나뭇가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나뭇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서요. 이렇게 가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듯이 이 산줄기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분맥처인데 이 분맥처는 반드시 혈자리입니다. 이거는 제가 먼저 설명 안 드렸어요. 분맥처에는 반드시 혈자리예요. 그런데 명당자리에서 분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자고요. 산이 이제 토용산이 됐든 어쨌든 산 이렇게 돼 있어요. 산줄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반드시 이 꼭대기 이 위에서 분맥이 됩니다. 여기에서 위에서 이런 데서 이렇게 여기 과엽처라 그러죠. 과엽처에는 이제 이건 반드시 수맥지되고 여기에서 분맥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서부터 분맥이 되게 돼 있습니다. 혈자리. 그러니까 분맥처는 반드시 혈이다. 근데 이 분맥처는 여러분들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다 있어요. 명당자리가. 그냥 다 있습니다. 안 썼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명당이에요. 그래서 이 용맥을 찾을 때는 이런 데는 그나마 이걸 우리가 간룡과 지령이라고 하는데 이걸 간룡, 줄기간자입니다. 이제 이런 데는 지령이죠. 지령. 그래서 요런데 지지령,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뭐 또 나가면 또 뭐 지지령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 간룡은 우리나라 간룡은 뭐예요? 백두대간이죠. 백두대간이 원래 간룡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그 위치에서 가장 위에 있는 용은 우리가 간룡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룡, 지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큰 산줄기라도 여기서 백두대간을 따진다면 아마 여기 이쪽에서는 지령이 될 거예요. 간룡도. 그러니까는 현 위치에서 가장 큰 줄기를 우리가 간룡으로 보자 이게 간룡. 항상 그렇게 설명은 됩니다. 그래서 저가 간룡이다. 이걸 지칭해서는 안 돼요.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간룡으로 본다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저걸 우리가 간룡으로 본다면 이렇게 흘러나서 지령이 흘렀죠. 그런데 이 지령이 보이는 데는 상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피혈이라고 합니다. 우피혈자리. 이게 이제 배상한 혈이에요. 그러니까 소 등짝처럼 생긴 데 있어요. 파라요, 이런 데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소 등짝도 자세히 보면은 그 갈비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살짝 튀어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일러들어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벌어진 분위기를 찾는 게 옐로드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맥이 어디로 흘렀는가 이거를 살펴봤을 때 그리고 내가 바라는 위치 그 위에 윗지대 밑으로 가지 말고 윗지대로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뭐랄까 그걸 대각선이라고 하나? 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고 반대로 그냥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용맥이 정확히 안 보여요. 정확히 안 보여. 근데 맥이 이렇게 예를 들어 흘렀다 치자고 여기다가 이제 묘집 쓰든지 집을 지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잘 안 보일 때는 여기서 진행하라 이겁니다. 이쪽에서 대각선으로 진입을 하면서 여기에 비치고 위라고 했을 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용맥을 찾아주시오 하고 여기다가 암시하는 거예요. 용맥에 있으면 이게 좌측으로 이렇게 가게끔. 그래서 가다 보면은 서서히 가다 보면 어디선가 이게 이렇게 꼬부러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용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수맥을 우리가 폭을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진단해 보면은 가보면은 뭐예요? 이게 또 원위치가 돼. 그러면 아까 거기 움직인 데서부터 여기 원위치 된 데까지가 이게 맥폭이로구나. 이 맥폭이 보통 1m 안팎입니다. 근데 큰 데가 있어요, 맥폭이. 그 큰 데는요, 그 밑에 큰 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늘,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묘지를 쓸 때는, 요즘은 별로 없으니까, 이 맥폭을 잡아줘야 돼, 맥폭.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얀 석회가루다 뿌려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다 그렇진 않은데 1m 안팎이에요. 1m 안팎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용맥을 가르쳤어요. 이리 간다래. 그래서 이 따라가는 거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디선가 이제 그때는 이제 뭐예요? 혈자를 찾으면서 가는 거죠. 혈자를 찾으면서 하면 이게 쫙 움직이거나 이쪽으로 움직이거나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45도 딱 꺾여요. 거기서 이제 이 명당 혈자리의 크기를 진단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게 이쪽으로 확 꺾여요. 45도 정도 이렇게 꺾입니다. 그러면 이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혈판의 크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게 육각형으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혈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향법도 보고 그랬지만은 이 맥폭 안에 넣자 이거예요. 맥폭 안에. 근데 향법을 보다 보면 이렇게도 써요. 방향을. 이거 큰일이다. 저는 왜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맥폭 안에서는 바꿔도 좋다 이거예요. 저는 요 안에서는. 그러나 가급적이면 여기 반듯하게 모시는 게 최고 좋다 이거예요. 이렇게 반듯하게 모시는 게 최고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할 게 있죠. 그거는 우리가 흔히 천창살이라고 해요. 천창살. 여러분들 사중 형상 8조 공부하셨죠? 사중 형상 8조. 그래서 그거를 사, 탄, 파, 반, 충, 악, 단, 추. 나는 다 외운 겁니다. 그래서 8가지 8조 8가지 나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는 건 첨사사라고 해서 뾰족한 산.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하니까 이 앞에 뾰족한 산이 딱 걸려들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우리가 살로 보니까 왜냐하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저는 제가 볼 때 명당했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남이 보면은 뭐하니까 요때는 살짝 이 7분 응선 쪽으로 틀어줘라 이거를 살짝 아시겠어요? 이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 맥폭 안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첨사사 뾰족한 산이 있으면은 이걸 몸필봉이라고도 하는데 이
묘지 앞에 정면일이 있으면, 집도 마찬가지로 정면일이 있으면 이걸 살로 봅니다. 첨사살이에요. 빼죽한 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칼끝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잖아요. 그게 산일세가. 그래서 이런 걸 피할 때 피해라 이거는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피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명당이라면은. 그러니까 정판성 박사님이 쓴 책에도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왕장상이 나오고 어쨌든 잘 되는 거는 뭐냐면, 그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은 용과 혈이 좋은 것을 천재 조건을 한다 했어요. 방향이나 사수향, 우리가 흔히 다 사수향 갖고 풍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수향만 갖고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용혈, 이 용맥과 이 혈자리가 좋아야 후손들이 잘 됐다 이거예요. 또한 후손들이 잘 못 되는 것은 용과 혈이 부실함에서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용과 혈이에요. 이거를 잘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이든 주변에 산세든, 그 다음에 물이 어떻게 흐르는도 좌선수다 우선수다 이런 거는 차선책이다. 차선이를 보시고. 그래서 우선은 이 용과 혈이 좋아야 돼요. 용과 혈이 좋아야 차선이 잘 되는 거예요. 용과 혈이 부실하면 뭐예요? 차선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왕 이렇게 했으니까 탐은 뭐예요? 탐두사. 탐두사가 뭐죠? 우리가 이제 규봉이라 그래. 규봉쌀, 규봉. 옆을 규자예요. 규봉쌀. 이건 월견사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산세. 이 합격을 괜히 또 공부하게 되네요. 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빠꾸매게 보이는 산. 머리 이런 데만 이렇게 빠꾸매게 이렇게 보이는 산. 이런 산을 우리가 뭐냐면 탐두산을 해요. 뭐냐면은 내 집이 있고, 묘지든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우리가 이제 어떤 울타리, 담벼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담벼락 너머에서 이 머리가 보이는 게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집에 도둑질 하려고 이렇게 넘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탐두사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의 살로 봅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제 현장에 가면은, 명당에 진짜 들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후손들한테. 여기 써놓고 좀 자손들이 좀 잘 되셨을 텐데, 이 산소 쓰고 그러면, 그렇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저 탐두사가 보이면은, 이 규봉자리 보이면, 저기 규봉, 저걸 불봉이라고 하는데, 저거 있잖아요. 그게 왜요? 보세요. 보초가 있잖아요, 보초가. 여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보초가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쪽을 바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기 재산을 지키잖아요, 저 보초병이. 그때,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좋으면은, 이 머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는 게 보초병이에요, 보초병. 여기 지키는 보초병이 되는 거고, 여기가 안 좋을 때는 뭐예요? 여기에 재산을 탐내기 위해서 넘나보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가 좋음에 따라서 뭐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럼 제 설명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 풍수학에서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아시겠어요? 예,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좋으면 이런 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신평 선생이 쓴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리가 좋으면은 모든 살도 소멸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리를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걸 따져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리가 좋으면은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현대는 이제 지금 저 같은 이제 그 생기학을 연구한 사람과 기존의 풍수학이 이제 상충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충돌 시대예요, 충돌 시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존의 공부를 공부하시면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기학도 공부하시는 거, 이것 또한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들 기존에 그 풍수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 공부하신 거를 고이 접어서 가슴 한켠에 다 묻어두세요. 묻어두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강의를 다 들으신 다음에, 그때 고이 묻어둔 그동안에 배운 그 풍수 능력을, 그걸 꺼내서 제가 가르친 거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풍수는 어떤 게 옳은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기 산이 이렇게 있는데 뭐 광산 개발을 했던 뭐 석산 개발을 했던 뭐 해가지고 요 향을 눌러 여기 막 파쇄됐어. 또 아니면 홍수가 져서 산이 밀려나가지고 그 뭐랄까 배기 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전골로 살려버린 거야. 파쇄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피해서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해야지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얘기할 거리가 많아요.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러 다닐 때 보면 현장 학습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묘지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무너지고 막 그래. 한쪽이 무너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교수라는 분들이 선생이라는 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굳이 뭐 여기 앞이라면은 또 이쪽에 이제 뒤가 있겠죠. 근데 뒤가 자꾸만 이거 무너진다. 그랬을 때는 이 뒤쪽을 따져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찾아봐요. 이거를. 그래서 무슨 이쪽에 뾰족한 산이 있다. 보이면 그렇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저기에 이 뾰족한 산을 받아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래요. 필요한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왜 무너져요? 이 뾰족한 산이 저 멀리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집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아니에요. 수맥이 수맥. 이 수맥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 곡살이라고 돼요. 곡살. 여기는 해당이 안 되나? 곡살이라고 해요. 곡살. 그래서 여기가 계곡이 있어. 골짜기가 있어서 이 곡살이 이리 치밀어서 여기가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수맥이에요. 수맥.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참나 뭐라 그러고 하여튼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왔어요. 그분하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대면한 적은 없었고, 그분한테 이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여주에 현장 학습을 가는데 학생들 데리고 좀 좋은데 좀 안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근데 저는 이제 쫓아다니기만 했어요. 제가 거기서 아는 찰 수는 없잖아요. 신읍사를 갔어요. 이제 법당이 있는데, 법당이 어쩌게 보면 소나무, 향나무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아주 허해죠. 허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뭐냐면은, 이쪽이 배철로보리가 건방이 나와요. 건방은 뭐예요? 하늘이고, 또 뭐예요? 아버지잖아요. 어른.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설명하는데 여기 주지는 틀림없이 남자가 오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여자가 항상 주지로 올 것이다. 왜? 이쪽에 남자의 위치 모르니까 이쪽에 허하기 때문에 남자 주지가 오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자 스님께서 주지승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시간 차죠.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자 스님께서 주지로 온 거. 남자들이 계속했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자가 주지가 있었는지 전 모르겠어요. 허나
대개 쟤는 남자만 받지 여자 주실 수 있는 경우는 못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풍수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미신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택하게 해서 제가 설명드리지만은 동서사택이든 뭐든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풍수 많이 공부하신 분은 동서사택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맞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확률상으로. 그렇듯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미신 소리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주지 스님이나 여기 신도들이 와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풍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반배. 반배는 명당에 걸려서 설명했죠. 이것도 살려봅니다. 묘지가 이렇게 있어요. 묘지가 있는데 앞에 물이 이렇게 흐른다 이게. 물이 이렇게. 이거 반배라고 하고 이거 반궁수라고 합니다. 또 이 안산이 형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반배하는 거지. 반배 이렇게 반배. 이게 안산이든 물이든 감싸야 돼요. 감싸야 됩니다. 감싸야 돼. 이렇게 안산이 이렇게 감싸야 된다 이게. 근데 감싸지 않고 반배했다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살로 봅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앞에 산이 감싸지 않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육관 선생 같은 분 유명하신 분이죠. 육관 손석구 선생도 뭐 자꾸 하셨으니까 저 설명드리죠. 그분께서는 높은 산 위를 떠나간다 하란다. 여러분들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이 좌우 상하 좌우 위아래 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든 산이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높은 산에 가서 다 보세요. 모든 산이 다 나를 감싸고 있어요. 모든 산이.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은 야 정말 이상하네. 다 여기 감싸고 있는데 여기 명당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찾아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후손들이. 그러나 그 육관손석구 선생은 제가 많이 다녀보면 욕 많이 먹더라고요. 잘 쓴 데도 물론 있지만 못 쓰는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잘못된 집안이. 욕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말이죠. 모든 산들이 다 이렇게 감싼 것처럼 보여요. 여기를. 이 위치를 내가 서 있는 데를 다 감싼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산인데 올라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다 좋아 보여요. 기분상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후손들이. 그럴 때서 이제 명당자리 다 적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죠. 그분은 이제 신안을 가졌다래. 신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신의 눈.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육감 풍수의 육감.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자통령 백호나 뭐 이런 걸 쫙 살펴보면서 이제 자리 잡는데 그분은 육감으로 잡습니다. 육감. 신기에 신기. 그렇게 해서 잡는데 신기라고 해서 다 잘 보는 거 아닙니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무속인이라고 해서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뭐예요? 맞출 때도 있고 못 맞출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의 뭐예요? 모시고 있는 분을 잘 대우했을 때는 그 모신 분께서 기분 좋으니까 잘 맞춰줘요. 그러나 대우를 못 해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짓으로 자꾸만 통변이라나 하여튼 그걸 해줍니다.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뭐랄까 점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듯이 신기를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이게. 그래서 신기를 보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접해봤어요. 어떤 분은 이 명당자리에서 이렇게 아지레이가 펴나온대요. 아지레이. 얼마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다니면서 아지레이가 펴나온 걸 보고 그 자리가 명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그분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같이 다녀보면 정말 정확히 명당자리 쳤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나만이. 그러니까 남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알아볼 수 없을까? 많이 노력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게. 정말
눈을 사팔대기처럼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보이더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만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전수가 안 돼. 재현성이 없습니다. 재현성.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미신이다, 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이것도 신기해요. 그래서 명당자리에서는 여기가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또 몸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찌릿찌릿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분들의 그 맹점이 뭐냐면 수맥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맥. 그러니까 이분들이 명당 찾는 건 도 아닌 뭐라 해요. 도 아닌 뭐. 진짜 명당 아니면 진짜 수맥자리예요. 그러니까 수맥에서도 찌릿찌릿하고 명당 혈자리에서도 기운을 받으면 찌릿찌릿하고. 그러니까 도 아닌 뭐예요. 이 사람들 찾는 거. 근데 이분들이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하늘에서 그 투명한 빛이 그 명당자리에 딱 비치고 있대요. 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실제 보더라 이거. 그래서 제가 2번을 겪었는데 실제 이분이 보는 데에 가서 제가 보니까 진짜 명당자리에 빛이 꽂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아닙니다. 그 학번의 능력이에요. 이런 분들을 제가 2번을 봤는데 희한하게도 다 여자분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얘기를 했나,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참 헷갈리는데요. 충남 홍성에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누구야, 백종원 씨, 그분 이제 뭐지, 요리, 방송하시는 분, 백종원 씨가 진짜 명당 자손이라는 걸 내가 거기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진짜 명당 자손이더라고요, 백종원 씨.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분이 왔어요. 여자분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여기 누가 잡았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이제 옆에 마침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잡았는데 그랬더니 대단하시네. 왜요? 그랬더니 자는 모르지만은 이 명당자리에는 하늘에서 빛이 꽂혀 있대 이렇게. 투명한 빛이 이렇게 꽂혀 있대요. 그래요? 근데 한글 같은 거는 제가 그런 분을 먼저 봤기 때문에 눈이 오면 안 보인대요. 눈이 오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명당자리에는 그 투명한 빛이 탁 꽂혀 있는 걸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신기해요. 신기. 저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이것도 신기입니다. 이것도 재현성이 안 됩니다.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큰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니까 나도 신내림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상담했어요. 제가 무속인한테 설명하고. 근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내가 신내림 받으면 진짜 그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고 찌릿찌릿하고 아지랭이가 보이고 하늘에 빛이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리더라고요. 그분도 참 좋으신 분이야.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제 몸주로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내림 한다고 해서 그분이 제 몸으로 들어온 데는 그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죠. 천만다행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좋다. 그럼 내가 정말 저도 오로지 엘러드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가 많아요. 솔직히 오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제 딜레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 내가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일본에다가 이제 그 생기 나오는 그 물질을 그 전기 판넬에다 코팅해서 이제 수출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기에 꽂아서 몇 도 올라가는가 이거를 체크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다 있어. 식당에서도 고기 굴 때 그 레이저 같은 걸 쏘면 몇 도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다 돼 있어요. 그러나 20년 전에는요. 제가 20년 전부터 일본에 수출했거든. 생기 그 판넬을.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거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빌려다가 제가 겨울에 명당짜리 딱
쏴보고, 또 온도 체크하고, 또 그 옆에 아닌데 쏴보고, 또 이렇게 해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통계를 탁 냈어요. 명당짜리 온도하고 명당이 아닌데 온도하고 딱 0.6도 차이 나요. 뭐 이거 정확하겠지만은 명당짜리가 0.6도 좀 따뜻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명당의 눈은 빨리 녹는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보니까 명당짜리는 왜 눈이 빨리 녹느냐면 녹는 게 아니라 명당짜리는 항상 거북이 덩어리처럼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은 눈이 와서 바람이 불면은 이쪽으로 눈이 쌓이고 여기 이 부분은 뭐예요? 눈이 자꾸만 이렇게 눈보라로 해서 벗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빨리 녹는다고 우리가 착각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빨리 녹는 게 아니라 이런 원리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빨리 쓸려서 내려간다. 그래서 여기 빨리 우리는 이제 빨리 녹는 걸로 느끼겠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러나 빨리 녹는 건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 흉합 단주 요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틈날 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